15. 일명 노인과 바다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 전국 7개 대도시 가운데 최초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고령 친화 도시를 선포하고 나섰는데요.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고령 친화 도시 부산의 노인 복지 수준을 점검합니다. 그냥 살아 있으니까 이제 사는 거지. 혜택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하나도 없지. 지하철 무료 타는 거밖에 없어. 특별히 노인에 대한 혜택은 별 못 느끼겠는데. 고령화 시대 기대 수명의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노년,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고령 친화 도시를 선언한 부산 노인 복지의 현주소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한정택 한국정치학회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장완택 부산시 노인정책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오죽하면 뭐 노인과 바다의 도시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제 노인과 바다는 사실 부산을 지칭하는 말처럼 자꾸 따라다녀서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속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독 부산 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좀 심각하다면서요? 어느 정도입니까? 부산시는 2021년 9월 광역시 중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네. 23년 말 기준 65세 이상 그 주민등록 인구수는 74만 5천 명에 이르고요. 네. 이것은 전체 인구의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군별로 살펴보면은 고령자 비중이 영도구가 가장 높고, 영도구가요? 네, 그다음에 중구, 동구, 서구 순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그 고령자 비중이 낮은 곳은 강서구입니다. 그다음에 기장군, 해운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통계청의 그 202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은 네. 부산시 노인 인구가 2030년에는 30.1%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43.6%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정도면 너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라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70만을 돌파했고요. 네. 청년 인구 유출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고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네, 노령 인구가 많다라는 걸 인정하고 네. 고령 인구 친화적인 도시, 그다음에 고령 인구와 청년이 상생하는 도시로 변모하는 방향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산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부산의 어르신들 과연 행복할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부산 노인의 삶의 만족도 어느 정도일까?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휴식을 취하고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활이 일반적인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노령 인구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갈수록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인 4명 중에 1명만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다라고 응답했고요. 만족도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평균 6점도 안 되는 5.9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산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의 증대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노인 행복 지수가 이제 5.9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산시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사실 6점으로 나옵니다. 6점. 이렇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의의를 가지고 싶은 것은 평균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21년도에 비해서 0.2점이 이렇게 증가한 반면에 60세 이상 노인분들의 그 삶의 만족도는 2021년도에 비해서 0.4점이 높아진 6.4점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조금 느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좀 의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연구원에서 부산 노인 행복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그 결과 함께 살펴보시죠. 2021년도 이제 부산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조사하면서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고요. 한 결과는 70점대가 나왔기 때문에 보통보다는 조금 보통이 50점이라고 보면 약간 이제 높은 수준의 행복지수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아무래도 노후 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 국민제로 대상하는 그 국민연금이 1999년대요. 예, 시작되었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나 이런 곳은 더 빨리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어떨 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최근 이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영모기지론이라고 기존의 집을 살면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노후 소득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부산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 자체가 다르니까 이게 이제 노후의 소득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부산연구원 측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 함께 보셨는데요. 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제 상태의 만족도를 제외한 뭐 네. 지역사회 만족도, 여가 문화활동 만족도, 자녀와의 만족도, 배우자와의 만족도 등에서 부산에 계신 노령 인구의 만족도가 서울에 비해서 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현재 이제 부산의 노령 인구가 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여가문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태에서 혹시나 노령 인구 지원에 관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는 않았는데 제대로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서울 노령 인구에 비해서 만족도만 높은 것은 아닐까 약간의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행복한 노후 생활에 있어서의 중요 요소는 일단 건강이라고 말씀하신 건강. 분이 35.7%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경제력이 30.1% 이렇게 해서 건강과 경제력을 꼽으신 분들이 다수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외에 가족이나 지인관계, 그다음에 여가 활동 이런 부분을 꼽은 분들이 또 조금 나왔습니다. 네. 건강하고 경제력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해야 돈도 벌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건강할 수 있고 이런 구조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뭐 노후의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하려고 해도 최소 생계비는 뭐 월 251만 원 정도 들고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고요. 그 외에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뭐 여가 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뭐 손자들 용돈이라도 주려면 한 달에 한 369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노령이 된 후에 아유. 치료비, 건강 유지비 등을 네. 고려한다면 좀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노령 인구의 경우 젊은 세대에 비해서 아무래도 교육 정도도 좀 낮을 수밖에 없고 경제력을 확보하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 젊어서 벌어놓은 돈을 쓰는 방법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네요. 그 부산시에서 조사한 부산 사회조사에 의하면은 65세 이상 그 노인분들의 가구 소득은 네. 월 그 100만 원 미만이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38.4%였고요. 그다음에 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다고 하신 분은 26.8%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50%가 넘는 분이 가구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또 소비 지출액은 얼마인가라는 답변에 51.1%가 월 100만 원 미만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미만이라고 답변하신 분은 30.6%에 이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여기 골든라이프 보고서에서 제시한 금액과 실제 현실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이렇게 소득,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규모와 지출하는 규모에 있어 가지고는 약간 간극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이제 뭐 조사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무슨 뭐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연금 개혁이 혹시나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갈수록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뭐 예금이나 적금
혹은 뭐 저축성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노령 인구의 경우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요. 복지국가가 표방하는 건 결국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거거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인데, 그런 복지국가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령 인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청년이 떠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과연 은퇴 이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지, 또 각자의 삶에 만족하고 계신지 저희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혼자 사니까 뭐 밥 먹고 나갔다가 뭐 때가 되면 들어서 자고, 뭐 또 이제 잠 깨고 나면 또 공원에 올라와 장기 뜨는 것도 훈수도 하고, 그냥 살아 있으니까 이래 사는 거지. 뭐 혜택 지금 받고 계신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지하철 무료 타는 그거밖에 없어요. 시설이 기존 회원들은 유지가 되는데 신규 회원들은 가입하기가 힘들더라. 250보다 적어도 뭐 마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노인에 대한 혜택은 별 못 느끼겠는데 별 혜택 받는 게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가생활은 이제 복지관에 와서 뭐 보통 뭐 수업이 더 많을 때는 뭐 2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뭐 집 살림살이 하고 뭐 강아지 데리고 뭐 산책도 좀 하고 그럽니다. 혜택 받고 있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생활에서 뭐 맞춰가면서 사니까네 부족하고 이런 건 뭐 금전적으로 생활하는데 구애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젊을 때 이제 노력할 때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다양하게 그 노인 복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집사람하고 같이 수입해도 한 1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월급이. 저 생활비가. 뭐 넉넉하지는 못 쓰지만은 그 만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여가 생활을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 만나봤는데요. 박사님, 어르신들 보니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노령 인구에 계신 어르신들이 서로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걸 보면, 노령 인구를 지원하는 정책들의 문제점은 경제력에 따라서 여가 생활의 방식에도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경제력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복지국가의 이념과는 약간 좀 차별성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노령 정책이라고 해서 일괄적이고 보편적인 노령 인구 지원책보다는 개별 노령 인구 각자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책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시급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앞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런 이제 빈곤 노인을 발굴한다든지, 이거 긴급하게 보호해야 대상을 이렇게 뭐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렇게 뭐 어르신들께서 여가 문화라든지 사회 참여 활동 부분은 이거는 또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과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는 확실하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제 고령화는 피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게 도시에 어떻게 보면은 존속이 걸린 문제이기도 한 만큼 정말 신속하고 빠른 대비가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부산시는 2021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친화 도시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선 이 고령 친화 도시가 무엇인지부터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정확한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죠. 고령 친화 도시의 정확한 개념, 정의상의 개념을 본다면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고 있고요. 부산시가 2021년도에 고령 친화 도시를 선언한 만큼 고령 친화 도시의
정의에 네. 적확하게 부합할 수 있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 고령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한 바 있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그 WHO의 그 고령 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했습니다. 전국에서는 두 번째였고요. 전국에서 두 네네. 번째. 그리고 특히 그 2021년도에는 저희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계기로 해서 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그 행복한 고령 친화도시 조성 종합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매년 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2024년에도 5대 전략과 20개 과제 그리고 100개 세부 사업을 선정하고 26개 부서에서 네.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즉 의료버스 사업도 의료버스. 하나의 그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의료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뭐 병원 의원에 찾아가야지만이 이렇게 건강 상담이든 아니든 뭐 진료든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이동성이 조금 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복지관이라든지 뭐 주간보호시설 이런 데는 능동적으로 이 의료버스가 찾아가서 진료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부산시 노인 지원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부산 사회복지연대 입장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부산이 우리나라 대도시, 소위 이제 7개 대도시 중에 가장 노인 인구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비율도 제일 높고 또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 또는 노인들의 삶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당장 부산을 대표할 만한 노인복지 정책 하면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예산만 보면 사실은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 전체 예산이 1년 예산이 약 15조고 그 중에 복지 예산이 약 7조, 비율로 따지면 약 46%에 달합니다. 또 그 중에 노인복지 예산이 약 2조 4천억이 되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금액이 기초연금 지원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요양보험 지원액, 그걸 빼고 나면 확 줄어들고요. 그나마 줄어든 예산도 대부분 뭐 시설 지원이나 시설 증설 이런 데 쓰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노인들을 위한 노인 돌봄 같은 그런 세세한 프로그램에 부산시가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 이런 데 투여되는 예산은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노인 인구 현황에 비해서는 부산시의 노인 복지 수준과 정책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사회복지연대 측의 입장인데, 지금 예산 쓰임 문제라든지 아니면 복지 방향성을 언급했거든요. 사회복지 예산이든 노인복지 예산이든 이 금액이나 비율이 광역시 중에서는 일단 최고 수준이고요. 그 비율이나 이 금액 같은 것도 매년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에서는 시 재정이라는 거는 한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비율이라든지 그게 매년 증가하는 비율도 증가한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 그 노인 정책을 바라보는 그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상상 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한 면에 안 들어올 정도로 되게 많거든요.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네, 다만 이제 그러한 노령 인구 관련 정책들이 수혜자이신 어르신들의 요구를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부산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사회복지연대 측의 입장처럼 불만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정책들을 수혜자인 노령 인구에게 얼마만큼 홍보하려는 노력을 했느냐에 관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사회복지연대 입장을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부산시의 노인복지 점수와 그리고 어르신의 바람 함께 들어보시죠. 100점 만점에서 한 60점. 여기에는 절반도 안 될 것 같아요. 70점 미만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60점 정도입니다. 한 70% 전후로 되는 것 같아. 시간 보내기 좋은 놀이 같은 거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돈밖에 없겠지. 돈이라도 좀 더 주면 편안하지. 일이 없을 경우에는 소일거리라든지 이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조금 더 의료 혜택을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인가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지출했으면 국가에서 여유가 있으면 이제 그런 바람은 약간 있어요. 좀 풍부하게 쓰고 뭐 병원비도 좀 삭제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정책들은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직접 이렇게 와닿는 만족도는 좀 낮아 보이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부산시가 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 재원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뭐 요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다기보다 그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이 사항을 재정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각자 너무 단절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런 인사도 나눈다든지 서로 간에 또 이렇게 정을 또 주고 또 보살핌을 받는다는 이런 느낌이 들면은 이렇게 만족감 혹은 행복감이라는 부분이 거기에서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노인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노인의 문제에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끝으로 두 분께 이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은퇴 이후에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노후 준비라는 게 은퇴 이후나 혹은 그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시에서 권역별로 노후 준비 지원센터라든지 그리고 부산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노후 상담과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노령 인구가 가장 바라는 건 건강하게 즐겁게 오래 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50 간 넘은 저도 이제 벌써부터 어떻게 하면 이쁘게 나이 먹고 어떻게 곱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어르신들 본인들도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 살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아보셔야 할 것 같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선의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부산이 노인과 바다를 인정하고 노인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청년과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떤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그래서 청년과 노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명품 노인 친화 도시 부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노인과 바다뿐인 부산이 아닌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고령 친화 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할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